여러분, 전력 사용량이 감소했다. 그것도 11월 달에 전력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11월 전력 사용 감소율입니다. 1.8%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와, 놀랍지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11월 달이라는 것은요, 이제 난방하기를 시작할 때예요. 예, 이게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한민국 같이 성장기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전력 사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위기 때는 전력 사용이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2020년 10월에서 11월 전력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 때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데 올 11월에 지금 전력 사용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력 사용량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이게 11월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력 사용 또 감소라고 썼잖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10월에도 줄어들었습니다. 10월에도 전년 대비해 보면요, 예, 뭐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미량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42,780기가와트시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2022년 올해는요, 42,097기가와트시예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한 700기가와트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1월에는요, 더 많이 줄어듭니다. 43,856기가와트시에서요, 예, 43,077기가와트시, 800기가와트시가 가량 줄어들죠.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으로 봅니다. 2달 연속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예, 이게 겨울로 접어드는데도 줄어든다는 것이 결국 말입니다. 예,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월부터 4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 저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줄어들인 퍼센테이지가 1.8% 줄어들어서 뭐 그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전력 사용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8%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성장률이 0.7% 늘어났다, 0.8% 늘어났다, 이렇게 돼도 환호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전력 사용량이 마이너스 1.8%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전기 사용 비중이 어디가 가장 큽니까? 산업용이 가장 많습니다. 55%입니다. 일반용은 22%고요. 주택용은 15%, 농업용은 4%, 기타가 4%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반용이나 주택용이나 농업용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산업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 줄어들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됐고 경기 침체 자체가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10월 달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1.5%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렇게 줄어들었고요. 실제 공장 가동률도 보면 말입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에 공장 가동률이 72.4%입니다. 뭐 위기까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위기 시절에 공장 가동률 한번 볼까요? IMF 외환위기 때는 63%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2%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도 63.6%였습니다. 72.4%도 사실 위기 때보다는 높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공장 가동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제조 평균 가동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지금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침체의 늪이 더 길어지고 깊어질까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전력을 소비하는 회사들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회사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은 반도체가 그만큼 덜 팔린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18.44% 테라와트시를 씁니다. 18.41 테라와트시를 씁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9.21 테라와트시를 쓰고요. 그다음 현대제철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의 가동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여파가 결국 성장률에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역성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아마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축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전력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전체 환경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요.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전기 사용량도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의 어떤 위험성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 작은 지표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작은 지표가 지금은 작은 지표인데 이 작은 지표를 관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가 항상 예측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들이 대부분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사용량이 1.8%포인트라는 아주 적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아마 정부도 다급할 거예요. 지금은요. 이 투자가 어디선가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쉽게 말하면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뿌려지는 거예요. 돈이 뿌려지면 그 돈이 이게 B2B로 소비되든 B2C로 소비되든 기업 간의 소비가 되든 아니면 기업과 근로자 내지는 기업과 일반 국민하고 이게 소비가 되든 소비가 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붐업이 돼야 되거든.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끝까지 법인세를 가지고
정부가 정부 여당이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세 낮춰서 그 돈 가지고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돈이 많으면 뿌리겠죠. 또 문재인 정부처럼 생각 없다 하면 그냥 뿌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뭔가 확실한 돌파구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위기를 넘어가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전기 사용량이 준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4분기가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